안녕하세요. 샘사 엄마입니다. 금융 문맹 탈출. 오늘은 RP 그리고 공개시장 운영 이렇게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고 신문 기사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RP 이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한국말로 하면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고 영어로는 이래요. 근데 말들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우선 그림으로 어떤 건지 볼게요. 우리 채권에 대해서는 봤었죠. 채권의 원래 의미는 돈을 빌리면서 증서를 써준 겁니다. 채권을 발행한다. 이 말은 돈 빌려준 증서를 써준 거고요. 그 채권을 산다. 이 말은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에 써 있는 대로 이자 5%로 3년 뒤에 원금 1억을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채권에는 따로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또 팔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 3년 뒤에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채권을 또 팝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채권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볼게요. RP. 이건 뭔데 이름이 이렇게 긴 걸까요? 아까 이 거래를 보면 이렇게 채권은 한 번 팔면 이 둘의 거래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물건 파는 것처럼 팔고 돈 받고 이렇게 하면 그 거래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환매 조건부 채권의 이 환자 있죠. 이 환자가 뭐냐면 환불할 때 그 환자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re라는 글씨가 있죠. 뭔가 다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환매 조건부 채권은 이렇게 합니다. 은행이 채권을 파는 상황이에요. 보통 거래는 은행이 채권을 팔고 나는 채권을 사고 이렇게 하면 끝인데 거기에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이 채권을 일주일 뒤에 내가 다시 살게. 그러니까 애초에 은행이 채권을 팔 때부터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파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은행이 돈을 받았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돈을 준다는 얘기죠. 즉 채권을 담보로 일주일 동안 돈을 빌려달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일주일 동안 이자는 쳐주겠죠. 이 사고 파는 가격을 통해서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정확히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 채권을 사면서 내가 일주일 뒤에 다시 너한테 팔 거야 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돈을 빌려줄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거래는 뭐냐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게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은행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이게 이상한 채권으로 하지는 않겠죠? 보통 국공채나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채권으로 이런 거래를 합니다. RP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은행이 고객과 거래하는 걸 대고객 RP, 이렇게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걸 기관 간 RP, 그리고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거래하면 한국은행 RP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RP 이름이 왜 이런지 아시겠죠? 환매, 다시 사는, 조건부, 조건이 붙어있는 채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RP는 왜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한국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기준금리와 쿨금리에 대해서 봤었죠. 못 보신 분은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제가 댓글에도 달아 놓을게요. 간단하게 보시면 은행끼리 돈을 빌릴 때 금리를 콜금리, 한국은행과 은행과의 금리를 기준금리다라고 했어요. 이 예에서 연두색 은행이 돈을 빌리려는데 시장에서 콜금리가 1%에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은행에 가서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예금하면 금리를 5% 주거든요. 그럼 이 까만 은행은 당연히 한국은행에 돈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콜금리가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준금리에 맞춰진다고 했었죠. 이때 이 예금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한국은행 창구에 직원이 앉아서 까만 은행이 오면 예금 통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RP를 활용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7일짜리 RP를 시장에 풀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살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살 때 이자를 많이 쳐주는 거예요. 기준금리에 맞춰서요. 그러면 이 은행은 연두색 은행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이 RP를 삽니다. 그러면 7일 동안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결국 한국은행에 예금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인 거죠. 콜금리 시장은 초단기 시장이라고 했죠. 하루 만에 빌리고 갚고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 시장 금리를 조정할 때 은행을 대상으로 매일 예금 통장 개설해주고 대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RP를 활용해서 금리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개시장은 말 그대로 오픈마켓이에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이런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같은 증권을 매매하면서 통화량이나 금리 수준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이 RP를 활용하는 방법을 본 거예요. 사실 하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시중에 돈을 돌게 만들 것인가, 반대로 돈을 빨아들일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돈 다 가져와 이러면 아무도 안 가져오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을 통해서 금리를 조절하고 돈의 양도 조절하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기사예요. 코로나라는 거 처음 알고 퍼지고 격리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초반에는 정말 위험해서 사망자도 계속 나왔었죠.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된 것 같았을 때예요. 그때의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돈 풀기 나선다. 이렇게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RP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및 대상 증권을 확대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과 RP를 거래할 수 있는 기관도 늘리고, 그러니까 그 기관 대상도 늘리고 그때 거래하는 채권의 종류도 늘리겠다는 거예요. 뒤에서 자세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RP를 매입하면서 시장의 전체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겠다.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돈이 필요해 라고 수요가 있는데 그거를 제한 없이 전액 다 공급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RP를 매입하는 방법, 채권을 사면서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금리는 기준금리의 0.1%포인트를 가산해서 0.85%가 상한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에는 입찰한도로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다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은행권과 일부 증권사만을 대상으로 거래를 했는데 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비은행 대상 기관이 11곳 추가됐다. 한국은행과 RP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채권도 이런 특수채까지 확대됐다. 그러니까 대상채권도 더 확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시중에 돈을 풀어야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기준금리도 계속 내렸고 이런 방법을 쓰면서 어떻게든 돈을 풀고 돈을 돌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는 기사에 나온 용어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기간에 따라 이자를 붙여서 되사는 채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을 팔 때 내가 다시 살게 라고 애초에 조건을 붙여서 파는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유동성은 그때 우리 쉽게 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었죠.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면 당연히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시장에 돈을 푸는 효과를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RP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용어까지 봤어요. 이제 한국은행이 뭘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경제를 좀 부흥시키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샘수 엄마였습니다.